그래서 늘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요번에 제가 예산 따왔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요. 마치 여러분 돈으로 만들면서 선물 주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될 일을 정치인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선심 쓰듯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업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능력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의 야심찬 공약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생활도시계획이라는 공약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주거 유형부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색깔별로 파란색이 단독주택, 주황색이 다세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주황색이 많죠? 아파트가 우리 광진구는요, 다른 데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울 시내 평균이 한 7~80% 됩니다. 아파트 형태의 주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여기 하나 서 있죠. 거의 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그 리모델링을 컨설팅해주고 사업 타당성 분석해주고 비용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파트에는 이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이게 없으니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생활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활도시계획은요, 과거에는 도시계획하면 무슨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재건축, 뉴타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했죠. 주로 공급장 형식, 공무원의 시각에서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의 전문가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거를 정책 수요자, 시민 입장으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설치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녹지,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이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복지시설에는 보육, 치매센터, 사회복지관, 교육시설에는 학교나 도서관, 문화시설에는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정말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정치인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늘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요번에 제가 예산 따왔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요. 마치 여러분 돈으로 만들면서 선물 주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정한 인구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한 면적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있는 곳에는 이런 시설들을 몇 개씩은 인구 비례에 맞추어서 넣도록 기준을 설정하면 그때부터는 일의 추진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될 일을 정치인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선심 쓰듯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업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능력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아, 우리 동네가 바뀌겠구나. 내가 필요로 했던 도서관이,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고 느꼈던 녹지 공간이, 아유, 우리 아이들 가서 뛸 데가 없었는데 동네 체육관이 이제 계속 속속 우리 동네에 들어서겠구나. 기대하셔도 좋은 법안입니다. 획기적인 법안이죠. 자, 액션 플랜 1 뭐냐면요, 건축 연도가 일정 기간이 진행돼서 노후된 단독 다세대 주택의 리모델링 시에는 아파트 단지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가 리모델링을 원할 때는 아파트처럼 공사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쌈지공원, 녹지대 조성 등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액션 플랜 2. 생활 기반 시설의 사각지역 및 소외지역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만들어 넣는 것이 정치인들의, 그 지역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의무와 책임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공원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지도를 그릴 겁니다. 어디가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지, 어디가 필요한 양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를 지도를 제작해서 생활인프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그 소외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한다면 보시는 대로 생활 속에 도시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24시간 유흥의 거리가 많은데 24시간 유흥의 거리, 먹고 마시는 거리가 아니라 24시간 운동시설이 풍부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약을 제가 광진을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약을 한다면 그거 혼자 힘으로 되겠냐? 하지만 제가 서울시의 선대위원장으로서 공약 개발 TF를 이끌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공통공약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부 이 법을 동의하고 당선되는 겁니다. 법이 쉽게 만들어지겠죠. 서울시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방도시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이걸 두고 보겠습니까? 다 욕심내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권리로서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제 1호 법안이 될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